짠! 자, 가봅시다. 아, 좀 기술이 딸려서. 자, 오늘 코로나 상태 때문에 예정되었던 수업을 못해서요. 우리가 지금 영도견을 빨리빨리 좀 나가줘야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4강을 먼저 완료를 시키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5강 프린트랑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거를 사용을 못하게 돼서 일단은 영도견 그 수능특강 영도견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에 필기하면서 가는 걸로 합시다. 일단 이런 시기에는 최대한 집돌이 생활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강까지만 선생님이 준비한 프린트로 마무리하고 이제 5강서부터는 영도견에 있는 교재랑 똑같은 프린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가봅시다. 자, 9번 가볼게요. 자, it is clear라고 얘기했죠? 자, 명확합니다. 근데 뭐가? 대디아가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even a single initial encounter라고 얘기했죠? 자, even 심지어 a single 단 한 번의 initial encounter. 자, initial이라고 하면 처음의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단 한 번에 처음에 encounter라고 하면 마주침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처음의 마주침이 근데 무엇과의 마주침? with a word 단어와의 마주침이 can potentially 잠재적으로 leave a memory trace 이때 leave는 남기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남긴다는 것은 근데 뭐를? memory trace 기억 흔적을 남긴대요. 뭐에? of its use 그것의 사용에 기억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명확하네요. 아, 어떤 단어를 처음 마주치게 되면 마주치고 나서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기억 흔적이라는 걸로 남게 된대요. 자, 그래서 why is this clear? 자, 왜 이게 명확할까요? 자, consider 고려해 봅시다. 더 counterfactual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counter가 달라붙으면 대부분 반대의라는 의미의 접두사예요. 그럼 counterfactual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반대의 경우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런데 뭐의 반대의 경우? 사실의 반대의 경우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의 반대의 경우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반대의 경우란 단어를 맨 처음 마주치고 나서 그때 기억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가봅니다. 자, if no memory trace could exist after single exposure. 자, 부정주어가 나왔으니까 우리 부정주어는 해석할 때 항상 어디 뒤에서? 동사 뒤에서 자르라고 했죠. 자, 존재하는 기억 흔적이 없게 된다면 after a single exposure 단 한 번의 노출 이후에 라고 얘기를 했고요. then 그러면 the second time 두 번째에 the word was encountered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단어가 마주하게 되는 두 번째에 즉 그 단어를 두 번째로 만나는 때에 그러면서 would be exactly 정확하게 the same 똑같을 겁니다. 우리 the same as는 뭐뭐와 똑같은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뭐와 똑같을 거래요? the first time 첫 번째와 똑같을 거래요. 어떤 단어를 맨 처음 마주쳤을 때 기억 흔적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으면 그 단어를 다음번에 다시 봤을 때도 똑같이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기억 흔적이 전혀 남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단어를 학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러나 then 그리고 그때 no memory trace of the word would be left upon this second encounter라고 얘기했죠. 여기서의 되는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no memory trace of the word would be left 또다시 부정주어를 썼으니까 남겨지게 되는 단어에 대한 기억 흔적은 없을 겁니다. 근데 upon this second encounter 이 두 번째 마주침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this situation 이 상황은 could be repeated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ad infinitum이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지만 얘는 무한히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이죠. 그래서 무한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without 뭐 하는 것 없이 any memory trace 어떠한 기억 흔적도 없이 of the meaning 의미하는 그러면서 being retained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retain이 존속시키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럼 존속시키다니까 여기서 존속되어지는 거죠. 문장 구성 좀 잘 봐야겠네요. 얘는 without이라는 전치사를 쓰면서 without에 걸리는 의미상의 주어로
이 부분이 의미상의 주어로 사용이 된 거고요. 뒤에 있는 being retained가 without에 걸리는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해석하면 의미에 대한 어떠한 기억 흔적이 being retained 존속되어지는 것 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 계속 단어, 뭔가에 대한 의미의 기억 흔적을 전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인식하거나 학습하는 것 없이 계속 반복만 될 거라고요. 오케이, 다음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러면서 자, if 만약에 this were the case 이것이 사실이라면 if를 썼는데 주어가 this일 때 was가 아니라 were를 쓰고 있죠? 그럼 이건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네요. 당연히 이건 사실이 아니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이 case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자, we would be utterly, 자, utterly는 완전히 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완전히 unable, 뭐뭐 할 수 없을 거래요. to learn any words, 어떠한 단어도 배울 수가 없을 거래요. 앞에 부분에 unable의 on과 연결이 되면서 any가 나오니까 전체 부정이 되죠. 단어를 전혀 학습할 수 없을 겁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it must be possible, 가능해야만 합니다. 뭐가? 이게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럼 당연히 글 전체적으로 계속 뭐에 대한 흔적? 기억 흔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가 가능해야만 해? 기억 흔적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뒷부분에 in order for it to be strengthened 라고 얘기를 했죠. in order to 부정사를 쓰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찡겨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to be strengthened 강화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upon subsequent exposure subsequent라고 하면 다음의 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다음의 노출에 대해 강화되어지기 위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빈칸 부분에 해당하는 건 우리 다 문제 풀고 나서 정리할게요. 자, fortunately, 다행히도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페리아를 human brains, 인간의 뇌가 have a vast capacity,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또 implicit memory, 우리 implicit이라는 요단어 좀 잘 봐두세요. 얘는 암묵적인 또는 내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내재적이라는 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안에 있는 거니까 눈에 딱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암묵적인 기억에 대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memories may not readily be brought. 이 기억이라는 것이 may not readilly는 쉽게라는 뜻이었죠. 기억이 쉽게 be brought 가져와지지는 않을지라도 당연히 brought는 bring의 과거 분사고요. 근데 어디로 가져와지진 않을지라도 to consciousness 의식으로 쉽게 가져와지진 않을지라도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단어를 맨 처음 딱 봤을 때 그 단어에 대한 기억 흔적이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단어 외우고 나서 2, 3일 뒤에 또 단어를 보면 나 이거 또 까먹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암묵적인 기억 속에서 그 단어가 기억이 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이렇게 의식으로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단어를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면 점점 그 단어를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자, they are not always easy. not always를 써서 부분 부정이죠.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뭐가? to recall or make explicit 이라고 얘기했죠. recall, 회상을 하거나 혹은 이때 recall과 make가 변결 구조고요. make explicit, 자, explicit이라고 하면 implicit의 서로 반대말이에요. implicit은 암묵적인, explicit은 외현적인이라는 뜻이었었고요. 그리고 외현적인 거니까 얘는 밖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 명백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게 만드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오케이,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만한 보기를 찾아보자고요.
그럼 링컨에서 가장 적절한 건 2번이 되겠죠? On initial memory trace to exist 라는 표현을 써서 앞에 부분에 for가 있었으니까 for on initial memory trace가 의미상의 주어가 돼서 처음에 기억 흔적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정답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부분보다는 삽입 유형의 문제로 출제되는 게 괜찮습니다. 지문 전체 문장 숫자도 적절하고요. 그래서 이 글은 앞에 부분 이어지면서 but이 나와 있던 이 문장 있죠? but then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렇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앞에 부분에 사실과 반대되는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놓은 요 문장 삽입 확인 한번 해두시고요. 요 문장 삽입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뒤에 부분에 아예 빈칸 문장 바로 앞에 부분에 If this were the case, we would be utterly unable to learn any words. 요 문장 삽입 역시 괜찮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뒤에 결과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문장 삽입까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1분간 점검하세요.